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미술 랭 가이드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오늘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추석 명절 이후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추석 때? 네, 저도 본가에 다녀왔고요. 예. 이번에 많이들 이렇게 모이셨던 것 같아요.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혔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막히지는 않으셨어요? 아유, 엄청 막혔죠. 네. 고생해도 기분은 좋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을지 추석 직후에 항상 이렇게 시의성에 맞는 주제를 갖고 오시는데. 네. 근데요, 제가 예. 시의성에 맞는데 좀 한 발 늦었어요. 왜요? 이거를 한 주 좀 먼저 시작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명절에 유독 실물 집회가 많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들 그렇죠. 만나면 용돈도 빡빡하게 주고요. 새 집회 네, 바꾸시는 신권으로 분들 바꿔서 있잖아요. 가기도 네. 하고. 근데 이 집회를 무언의 외교관이라고 하듯이 각 국가의 집회에는 상징물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말씀드렸다면 명절 때 좀 가볍게 나눌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해졌을 텐데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명절은 지나기는 했지만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친숙한 사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집회만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절은 지났지만 스몰 토크가 필요하실 때 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집회에 담긴 예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집회는 대략 알지만 네. 외국의 집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네. 이건 사실 유심히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돈의 액수가 중요하지. 그렇죠. 사실 근데요. 우리나라 집회에도요. 인물만 기억이 나시지 각 집회에 어떤 그림 있는지 기억나세요? 아니 잘 기억 안 나요. 사실은. 그쵸. 인물만 기억나지. 그렇죠. 진짜로. 인물 혹은 색깔만 기억나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돈 쓰는데 많이들 급급해서. 그렇죠.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집회에 인물이 다 들어가다 보니 인물이 아무래도 눈에 더 먼저 띄고 세종대왕, 신사임당 하면 네. 몇만 원권 딱 네. 이렇게 각인이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화폐에는 거의 다 인물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일종의 위인이나 그 국가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위조하기가 힘들어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인물이 들어가면 위조하기가 어렵습니까? 사실상 위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네. 위조를 잘못했을 때 이상한 점 눈치채기가 인물에서 더 쉬운 거예요. 진행자님 어릴 때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려봤을 때요. 예. 정물화나 풍경화보다 인물화는 아마 유난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산은 이렇게 대충 그려도 이게 산이구나 하는데 인물은 딱 그려도 뭔가 어딘가 어색한데 싶거나. 인물은 얼굴이 다 평평해요. 그렇죠. 예, 눈하고 코 이렇게 입 이렇게 그려도 다 네. 평평하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난히 잘 그렸다 못 그렸다 닮았다 안 닮았다라는 거를 내가 그림은 잘 못 그려도 뭔가를 보고 좀 잘했네 못했네라는 게 쉽게 각인되는 것이 인물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위조를 잘못했을 때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어색한데 금방 이렇게 눈에 띈다. 네, 직관적으로 눈에 띄기 때문에 인물을 넣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천원권, 퇴계 이황부터 해서 율곡이 예.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인물이 들어갔던 것도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 이순신 집회에? 장군. 이순신 장군. 네. 예, 500원짜리. 원래 집회에 있다가 집회에 100원으로 있었죠. 갔죠. 예, 네네. 예. 그리고 학도 기억나고. 네네. 우리 옛날에 다보탑, 석가탑 얘기 나오면서 네. 그 앞에 상이 사라졌다는 이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네. 예전에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들어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전 그런 나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잘 몰라요. 아니, 네. 그렇죠. 당연히 그 연세가 당연히 아니실 예. 텐데 기억이 아니라 이제 알고 계신다거나 잘 어디서 몰랐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다거나 예. 그러실까 했는데 어쨌든 이제 1950년대부터 60년까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얼굴이 있었다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제1공화국이 무너지면서 유통정지가 됐죠. 그러면서 1960년에 세종대왕이 처음 등장을 했고 예. 70년에 이제 충무공 이순신이 100원으로 들어가면서 네. 퇴계 이황에 1,000원, 5,000원에 율곡이 이렇게 등장하고 2009년에 5만 원권의 신사임당까지 등장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그러니까 뒷면에 보통 그림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정확히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사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딜 가서든 좀 이렇게 지적인 척하기도 좋고. 아, 그럼 돈이 있으니까 그쵸. 돈 걸어서 이거 혹은 한번 이거 봤어? 할 얘기가 이렇게. 없을 때 소개팅 같은 거 나가셨을 때 네, 소개팅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 별로 안 그건 조금 좋은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술 먹는 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잠깐 얘기할 때는 괜찮을 혹은 것 같아요. 조카들한테 용돈 줄 때 아, 그렇죠, 이게 무슨 그렇죠. 이야기인지 아니? 하면서 예. 하면은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1,000원짜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진행자님도 보시라고 아, 돈 갖고 나오셨네요. 돈을 네네. 한번 보면서 예. 이게 정말 우리한테 누구나 갖고 있는 이제 가지고 다니는 예술품이잖아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지폐가 있으시면 한번 꺼내 보셔도 좋겠고요. 예. 1,000원권 앞에는 이제 퇴계 이황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그 건물이 명륜단이고요. 성균관 유생들이 그를 익혔다고 하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생전에 가장 아꼈다는 매화나무고요. 뒤로 돌려보시면 풍경이 있는데 이게 사진은 아니잖아요. 예, 그림이죠. 그림이죠. 그림. 예. 이 그림이요. 겸재정선이 이황의 생존 당시에 그 건물인 서당을 중심으로 주변 산수를 담은 조선시대의 진경산수화이고요. 예. 개상정거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그림이 실린 서화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우 이선생 진적첩. 퇴는 퇴계 이황이고요. 예. 우는 우암 송시열. 그러니까 둘 다 조선 성리학의 대가인데 그렇죠. 이 두 선생이 진적첩. 그러니까 참된 진의 자취 적을 모은 문서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글에 겸재정선 그림 4점을 더해서 하나로 묶은 화첩이 있는데요. 예. 이게 2012년에 그 당시 고미술 경매 최고가인 34억에 낙찰이 됐거든요. 네. 어쨌든 그 화첩에 들어가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개상정거도가 아까 그 이황이 생존 당시에 이용했던 건물인 서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게 논란이 좀 됐었어요. 1,000원권 지폐가 새로 발행이 되었을 때 한국은행은 이 그림 속 장소가 도산서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황이 은퇴 후에 거처했던 개상서당이 아니냐. 이제 개상 그 정거도이기도 하고 네. 그런 논란이 일자 개상서당이라고 수정했다가 한옥의 기와 지붕의 형태나 이제 이런 고증을 통해서 결국에는 도산서원이 맞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두 서당 모두 안동에 있거든요. 예. 나중에 안동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1,000원 지폐 한 장 들고 아이들이랑 여행하시면서 그러네요. 여기에 있는 요게 도산서원이야 하면서 여행하셔도 좀 재밌는 여행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진경산수하기 때문에 실경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뭔가 왠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1,000원짜리 그렇죠. 들고 1,000원 한 있는데. 장으로도 재밌는 스토리가 막 나올 것 같죠. 근데 지금 이제 진경산수화라서 실경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진경산수화는 그러면 상상의 그림입니까? 상상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존재하는 풍경을 바탕으로는 하는데 그거를 똑같이 옮겨내기보다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작가가 갖고 있는 느낌이나 그러니까 그 형상 자체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이치나 본질을 탐구해서 그 작가가 담아내는 독자적인 양식을 말하는데요. 예. 서양 미술사로 따지면 인상주의랑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인상주의요? 사진처럼 똑같이 그려내기보다는 거기에 작가의 독자적인 화풍이나 느낌을 담아내는 것처럼요. 약간 좀 이상향에 좀 가까운 그런 것도 좀 넣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랬을 수도 있겠죠. 특히 이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는요, 중국에서 영향을 받는데 오히려 중국에서는 그 이상향을 관념을 담아내는데 그 관념,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풍경을 담아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걸 그리는데 그걸 탐구해서 어떤 거는 삭제하고 어떤 거는 강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걸 그리되
작가의 독자성을 이제 넣어 놓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러면 관념산수화에 가까운 거네요. 그럼 중국 얘기를 제가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더 유명했고 우리나라가 대부분 중국에서 대부분 그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문화든 역사든 어떤 것이든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겸재의 진경산수화는요.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돼서 중국 화단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문화적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진경산수화는 그 우리나라 이제 국보로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겸재 작품 그 겸재의 작품은요 당시에 중국 궁정 화가들 작품의 10배 가격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해서 정말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 올해 봄에도요 이건희 컬렉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 중에도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소장품이다 해서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가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이 개상정거도랑은 다른 거죠. 근데 그 인왕제상조가 그 인왕제색도가 국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보로 인정받은 미술 작품이 몇 안 됩니다. 대부분 보물로 인정을 받고요. 네네. 국보는 이제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왕제색도인 거죠. 요 얘기 살짝 해보자면요. 인왕은 인왕산. 네. 그리고 재는 비겔재, 색빛. 빛색 이렇게 해서 재색이라고 하면 비가 그친 뒤에 맑은 즉 비가 그친 인왕산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 물에 젖은 듯한 바위나 피어오르는 물안개 이런 것들이 잘 표현돼 있죠. 실제로 간송미술관의 최한수 연구실장은 인왕제색도는 겸재가 76세에 그러니까 진경산수화법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린 그림으로 겸재화법이 추상화 단계로 더 접어들어 본질만 추출해서 그렸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1,000원짜리 얘기는 다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폐는 어떤 겁니까? 5,000원이죠. 하나씩 올라가 볼까요? 네. 1972년에 발행된 거죠. 요 앞에는 율곡 2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오죽헌이랑 뒤에는 오죽. 이제 검은 대나무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는 뒷면으로 돌려서 여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과일 뭔지 보이세요? 수박. 네, 딱 보이시죠? 수박도 있고 나비도 있고. 누구 그림일 것 같으세요? 이거는 약간 민화 같은 느낌이라서 누구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율곡 2랑 관련이 있는 분의 그림입니다. 신사임당. 네, 신사임당 하면 초충도 이제 이런 거 대충 그러니까 그림을 딱 떠올리진 않더라도 신사임당이 그런 것 좀 그렸었지 하는 거는 어렴풋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율곡 2의 어머니 그림입니다. 신사임당도 사실 율곡 2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 화가로서 좀 재조명해야 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어쨌든 초충도로 유명한 작가이고요.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죠. 근데 사실 신사임당은 초충도보다 산수화로 더 유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 율곡이 사임당에 대해서 쓴 묘사에서는 7살 때 안견이 그린 것을 모방하여 산수도를 그리셨는데 지극히 신묘했다라고 했고 사임당과 같은 시기를 살았던 문인도 산수와 포도 그림이 안견에 버금간다라고 평했는데요. 안견하고 어떻게 비교가 좀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게 초충도로 유명해진 이유가 후대에 이제 그 신사임당 이게 다 사망하고 그 후대에 율곡학파의 3대 수장이었던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우암 송시열이요. 초충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그렸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다. 마땅히 율곡 선생을 낳으실 만하다라고 이제 좀 강조를 하면서 이제 사임당의 초충도 신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종의 그 사임당의 현모양처 면모를 부각하기에 조금 더 초충도가 이제 그 커다란 산수화보다는 좀 더 이렇게 더 잘 적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성이 산수화를 그린다는 것보다 좀 민화 쪽 그쪽이 더 현모양처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그 맞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으니까 어쨌든 이것저것 다 잘 그렸던 사람이고요. 여기 있는 건 초충도인데 정확히는 신사임당 초충도 병이라고 해서 8폭 병풍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3가지 그림을 조합을 했어요.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까요? 그러면은 수박이 있고. 네. 앞에 있는 요 약간 브라운 톤으로 된 것이 수박과 여치이고요. 네. 이 나비는요. 오이와 메뚜기라는 그림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박과 여치에도 좌상단에 나비가 있어서 그냥 썼어도 됐을 텐데 그대로 쓰려면 5,000원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잘려요. 그래서 나비를 왼편에 배치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날아드는 원래 나비 도상 대신에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이제 다른 도상의 나비
나비를 차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측에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처음 봤어요. 여기에도 그림이 있어요. 저 여치가 있다는 것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자세히 여치 들여다보면 옆에 보이시죠? 약간 옅은 그림이 있는데 네, 파스텔 톤으로. 예, 꽃이 약간 보라색 연분홍 같은 느낌의 이거 무슨 색이 있어요. 꽃인지 아세요? 도라지. 여기로 보면 도라지 같은데 네. 이 위로 보면 이게 맨드람입니다. 맨드람이에요. 네, 맨드라미와 그러네요. 개구리라는 그 것인데 네. 맨드라미는 남고 개구리는 빠졌죠. 근데 요거를 하나하나 좀 해석을 하면요. 예. 수박은요. 씨앗이 많은 과일이기 때문에 자손의 번성을 의미를 하고요. 여치도 알을 많이 낳는 곤충이라서 자손의 번성을 뜻합니다. 네. 나비는 장수를 뜻하는데요. 나비의 한자가 접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접자가 80세 노인을 뜻하는 한자인 그 질과 중국어 발음이 같아서요. 중국어는 나비가 80세를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확대돼서 나비는 장수 이렇게 넓은 범위로 민화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 맨드라미는요. 개관화라고 부르는데요. 닭벼슬과 흡사하게 생긴 데서 유래를 했고요. 예, 높은 맞아요. 관직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5,000원권은요. 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하고 출세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럼 도라지 옆에 있는 거는 맨드라미요. 도라지가 아니고 맨드라미였던 거죠? 도라지가 그렇군요. 아니라 맨드라미고 맨드라미를. 이게 개관화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우리 벼슬처럼. 네. 그렇군요. 이 큰일 난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돈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그림을 볼 생각을 안 했을까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우리 미나 보면 네. 이렇게 하나하나 벌레라든가 아니면 네. 꽃에도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 돈에 있는 그림이 뭐 역사적으로 뭐래 이것까지만 보지 마시고 나중에 이 5,000원짜리 보시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용돈 같은 거 주실 때 만약에 뭐 좀 이렇게 관직이나 뭐 시험을 준비하거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요 개관화 얘기를 해주고 예. 부모님께 드릴 때는 뭐 이제 장수 이야기를 해주신다거나 혹은 새로 신혼 부부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다산, 자손 번성 이런 말씀 나눠 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5,000원짜리를 설명하실 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이 10,000원짜리인가요? 네, 10,000원짜리는 이 1973년에 발행이 되었고요. 보통 지폐들의 뒷면에는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뒷면으로 넘기셔도 그림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림이 아니라. 네, 여기에 있는 거는 혼천의 천문도 그리고 네. 천체망원경의 이미지인데요. 예. 이황이나 이인은 이제 성리학, 주자학 이제 이런 것들을 전파한 학자라서 넣을 수 있는 이미지가 좀 제한이 되는데 네. 세종대왕 시절에는 천문학이나 과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발명품들을 강조해서 넣은 게 특징이고요. 대신에 요 앞으로 돌려보시면 세종대왕 얼굴 뒷면으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요. 아세요? 예, 저 해도 있고 달도 네, 있고 네. 1월 5봉도. 오, 잘 아시네요. 어떻게 아시죠? 우리 저기 뭐랄까 왕이 집무실 가면 네. 그 뒤에 맞아요. 있는 그림이잖아요. 네, 정확히 잘 아시네요. 네. 실제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볼 때 궁궐 정전의 어좌, 즉 왕이 앉는 자리에 예. 뒤편에들 이게 있죠. 1월 5봉도 이게 그러니까 음양오행을 좀 상징을 하는데요. 예. 음양오행 좀 이것도 좀 잘 아시나요? 1월 5봉도처럼. 아니요, 그 정도까지 제가 추락이 돼서. 네. 네. 그래도 해와 달, 이게 음양을 상징하는 네, 거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일월이 해와 달이니까 네. 그게 음양이고 오행은 여기에 있는 오봉 5개의 봉우리가 있는 게 일종의 오행인데요. 네. 우주 만물의 변화의 근원이 되는 이제 5가지 기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봉우리이기도 하지만 목화토금수, 그러니까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것들이 당시에 다 관찰할 수 있는 행성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천왕성이나 해왕성은 빠져 있죠. 예. 어쨌든 이런 5가지 행성도 마찬가지로 오행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오성은 당시 사람들한테는 우주 전체였겠죠. 그렇죠. 그래서 1월 예. 5봉도는 우주적 세계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영원한 왕권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동서양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쓰는 것도 네. 거의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어때? 이거는 세종대왕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건 아니죠? 당시에 이게 왕의 의미를 네, 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1월 오봉도가 좀 사용됐다는 기록이 세종대왕과는 좀 무관하다. 그러니까 1668년에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어서 예. 무관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용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로 보기는 또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고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왕과 관련이 있는 조선시대 왕실과 관련이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세종대왕이 들어간 10,000원짜리는 뭔가 다르네요. 네. 약간 과학이나 이런 조금, 것들하고 관련이 좀 있고. 조선시대보다는 이제 네. 막 현대, 사실 여기 천체망원경은 조선시대 거는 아니거든요, 우측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옅은 색으로 지금 맞습니다. 천체망원경이 같이 들어가 맞아요. 있네요. 전통부터 현대까지 예. 이제 천문학과 관련된 그런 도상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5,000원짜리하고는 대비가 많이 돼서 네, 이제 맞아요.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저 지폐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저희 마지막으로 5만 원 이야기를 그러네요. 안 했어요. 그러네요. 네.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네, 5만 원에도 있군요.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율곡이이와 함께 모자가 지폐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율곡이이의 어머니. 어머니 네, 이렇게 가족이 함께 그러네요. 이렇게 화폐에 들어가 있는데요. 네. 신사임당 인물 이제 앞쪽으로, 그러니까 그 앞면에 묵포도도, 여기 있는 게 포도거든요. 포도도. 네. 신사임당 포도알이 보이네요. 네. 신사임당과 관련된 일화 중에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이제 어떤 잔치집에 가서 누가 치마에다가 국을 엎질렀는데 예. 거기다가 신사임당이 포도알을 그려줘서 한 폭의 그림이 되었다. 언젠가 들었던 것 같기도 네, 해요. 어린 시절에 네. 약간은 뭐 구전설화 비슷하게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린 것이 묵포도도가 요 앞에 이렇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포도도 뒤편으로 여기 잘 보시면 되게 연하게요. 이렇게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가지가 가지가 주렁주렁 매달려 달려 있는 있네요.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또한 초충도 수병이라고 하는 그런 팔폭 병풍에 있는 것 중에 가지,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가지 모양이고요. 뒷면을 돌리면요. 예. 여기에 이건 뭐지? 늘 하셨을 거예요. 여기에도 그림이 두 개가 겹쳐 있는데요. 네. 앞에 진한 거는 월매도고 뒤에는 풍죽도인데요. 예. 사실 이거는 신사임당 작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000원권에도 신사임당 그림이 워낙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 있는 월매도는 어몽룡의 월매도, 그리고 뒤에는 사군자를 잘 그렸던 이정의 풍죽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 오늘 굉장히 새로운 걸 배우게 되네요. 근데 누가 네. 그린 그림이다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 네. 주시면서 돈의 가치를, 아이들한테 돈의 가치를 설명할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도 되게 좋겠네요. 실제로 이 화폐에는 예. 그 이제 국가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그러네요. 상징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의 어떤 가치가 뭐 1,000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가치도 있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어떤 사물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 이야기도 같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홍재 디렉터와 이런 얘기를 나눌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요. 네. 미술이라는 영역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많이 굉장히 침투해 깊숙이, 있죠. 예, 그러게요. 네. 미술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톤 오늘 제가 저한테 주시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재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